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의를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란타 생활정보 진행을 맡은 유대영입니다. 오늘은 법률 시간으로 최근 이민법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진명선 변호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호가 이제 3월 달에 좀 빨라지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건 또 느려지는 것도 있고 이러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주권 문호에 대해서 우선순위 날짜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그 네. 부분이 이제 매달 업데이트가 되세요. 그 각 회계 연도에 이제 비자 수가 가능한 한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이제 한 10월 정도가 돼도 벌써 다 동의 나서 끝나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10월에 만약에 동의 나셨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는 이제 동결되는 거죠. 이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도 되시고 이제 새 회계 연도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열리고 나면 새 회계 연도부터는 이제 또 가만히 돼서 그렇게 다시 또 회계 연도에 대해서 그 비자 수가 가만히 돼서 이제 다시 또 문호가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3월 문호가 2월 달에 돼서 벌써 또 나왔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자 케이스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3월 중에 이제 3월 1일부터는 접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것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3월 이제 회계 연도에 대한 3월분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나와서 또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가족 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진전된 부분이 이제 많이들 없으세요. 그 가족 이민의 이제 1순위로 이제 보통 해당되시는 분들로 알고 계시는 게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들.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자녀들로서 21세 미만은 사실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자 개수에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러신데 이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21세가 이미 넘으신 미혼 자녀들은 해마다 그분들한테 허락되어 있는 영주권 그 이민 비자라고 부르고 영주권이라고도 부르죠. 영주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쿼터가 정해져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구분을 할 때 성인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될 때 21세가 이제 중요한 수가 되는데요.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인 경우에 이제 21세 미만이면 전혀 이제 제한되어 있는 쿼터가 없기 때문에 직계 가족으로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미혼 가족으로서 이제 미혼 자녀라든가 아니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아니면 또 한 카테고리로 포함이 되시는 게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이제 그 세 분류는 시민권자들의 그 직계가족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계가족으로 간주가 돼서 전혀 이제 비자 수에 영향을 받지를 않으세요. 쿼터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1년에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신청하셔서 이제 쿼터 때문에 밀려있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접수하시고 금방 이제 몇 개월 안에 영주권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이런 혜택이 주어지시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시민권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혼 자녀인데도 21세가 이미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 그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 이민 대상자에서 이제 1순위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분들 이제 날짜를 보시면 지난 이제 2월 달 지금 현재는 이제 2월 달에는 2007년 7월 22일 날에 이제 접수가 되셨던 분들 케이스가 진행이 되세요. 그러신데 지금 3월 문호로 이제 보시면 거의 뭐 한 주 정도 담겨진 거죠. 2007년 8월 1일로 지금 되어 있으세요. 그러시니까 이제 3월이 돼도 사실은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한 달 이렇게 문호가 발표가 될 때마다 아무리 못해도 한 달씩이라도 좀 당겨졌으면이라고 바라시는데 이제 이렇게 뭐 단 며칠 이렇게 당겨지실 때는 좀 많이 안타깝죠. 기다리실 때. 그래서 일단은 가족 이민 순위에서 1순위에 해당하시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들은 지금 2007년 8월 1일 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이민 2순위의 그 2순위는 이제 A, B로 나뉘시는데요. 영주권자이신 분들의 가족들을 이제 분류를 하죠. 2순위는. 그래서 지금 2순위의 이제 첫 번째 이 A 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아니면
미혼 자녀죠. 그래서 보통 자녀라고 할 때는 이제 21세 미만의 이제 아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엄밀히 얘기해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제 포함되시거든요. 그러신데 이제 그분들은 2월 달 문호가 2013년 5월 8일이셨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월이 되셔서는 2013년 6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약 한 달, 한 몇 주 이렇게 좀 당겨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있으시니까 이제 계속 기다리시면 되실 거고요. 가족 이민에서도 이제 2B 순위, 영주권자의 가족이신데 21세 이상. 네. 미혼 자녀들에 이제 해당하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월이 2008년 5월 22일이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7월 초까지 당겨지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씩은 지금 이제 미미하지만 당겨지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그러시고 이제 가족이민 3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그리고 이제 4순위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이러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쿼터 수가 딱 정해져 있고 또 해당되는 분들은 또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쿼터가 가장 많이 이제 밀려 있으세요, 순서가. 그래서 지금 가족이민 3순위 이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분 같은 경우 보시면 2004년 1월 1일이세요. 지금 2월 문호는. 그런데 이제 그게 2004년 1월 22일, 그러니까 1월 말까지로 겨우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 당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시고 4순위 같은 경우가 이제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이신데 이제 이분들이 보통 가장 많이 기다리시죠. 수가 가장 많으셨으니까요. 그래서 2002년 4월 15일이 2월 날짜 순이셨는데 근데 지금 2002년 5월 15일로 한 달? 네, 그 정도 당겨주신 상황이세요. 그러시니까 일단 그래도 한 달 진척이 된 상황에서 한 달이라도 저희가 되셨으니까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희소식 중에 하나인 게 취업이민. 네, 취업이민이요. 네, 취업이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게 3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많이들 기다리시거든요. 왜냐면 3순위가 보통 가장 많이들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쿼터 수는 정해져 있는데 진행이 되는 이제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많고 하시기 때문에 대기 기간도 가장 기신 편이거든요. 3순위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숙련공, 비숙련공 다 하셔서요. 그러시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취업이민 1순위, 2순위는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래서 석사학위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2순위시잖아요. 석사학위나 아니면은 석사학위 아니시고 5년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4년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관련 학과에서 관련 분야에서 이제 5년 이상의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점점 더 난이도가 있는 일을 계속 하셨던 분들 그분들한테 해당되시는 게 2순위시잖아요. 2순위는 지금 아직도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괜찮으신데 3순위가 정말 또 계속 지금 지난 몇 달간 계속 앞으로 지금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월에서 3월도 또 지금 예외 없이 2014년 1월 1일이 2월 문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 문호가 열린 게 2014년 6월 1일. 5개월이네요. 네, 5개월 지금 이제 한 달이 2월에서 3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는데 지금 5개월이 당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큰 희소식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리고 3순위에서 지금 숙련공뿐만 아니라 비숙련공도 해당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는 3순위로 취업을 진행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러신데 경력이 이제 2년 경력이 없으셨거나 아니시면은 학사에 그 자격이 전혀 없으셨거나 학사 경력이 이제 그 학위가 없으셨거나 이러신 분들도 해당이 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14년 6월 1일까지 지금 당겨지신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 뜻은 그러면은 2014년 6월 1일 이제 작년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때 모든 서류가 준비가 돼서 취업이민의 1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그 1단계가 이제 승인이 나오신 상황이시면 그러면 그 다음인 영주권과 그리고
영주권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류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 지금 문호가 열려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영주권 서류와 보통은 이제 순위가 아직 우선순위가 다 열려 있지 않으신 상황이시면 1순위가 이제 그 1단계가 나왔을 때 하실 수 있는 게 영주권 진행은 아직 못 하시고 두 번째 단계인 그 이민 청원서만 겨우 넣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민 청원서인 2단계와 영주권 진행까지 동시에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장점이 그렇게 두 가지 서류가 같이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이제 서류는 다 들어갔어도 2단계인 이제 이민 청원서 서류부터 심의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영주권 서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세요. 그런데 장점은 영주권 서류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되셨다 그러면 영주권 서류와 같이 넣으실 수 있는 서류들이 있으셨죠. 네. 여행허가서라든가 네. 아니면 노동허가 허가서. 같은 서류라든가 이제 그런 서류들을 동시에 같이 영주권 서류와 접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가 되시면 영주권 서류는 아직 심사를 거쳐야만, 왜냐하면 영주권 서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청원서와 그 다음 단계가 돼서 이제 영주권 서류를 가셔야 되시는 건데 아직 그래서 영주권까지는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시더라도 서류 접수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흐르고 나면 3개월 안에는 워크퍼밋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일할 수 없는 상황이셨어서 그 부분은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영주권이 언제 들어가시느냐는 그 시점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호를 굉장히 많이들 이제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까지 지금 당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미 지금 그래서 작년에 그때쯤에 서류가 들어가셨던 분들, 그래서 지금 벌써 답을 받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곧 3월이 되면 영주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뜻이 되시니까 미리부터 이제 필요한 서류, 뭐 건강검진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3월 1일이 되면 바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네. 그래도 보면 취업 이민 쪽은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고 오픈된 것들이 거의 다네요. 그렇죠? 네. 3순위만 그 오픈되지 않았을 뿐이지 1순위, 2순위, 뭐 4순위, 5순위 이런 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네. 참 좋으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자면 취업 이민은 계속 이제 쿼터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는 가족 이민과 같으신데 취업 이민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려면 그 상황에 다 맞는 스폰서 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상황과 이런 부분이 다 맞아야지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반해서 가족 이민 같은 경우는 그 가족 간의 그 혈연이 있는 상황이라면, 혈연 관계가 확실하다면 일단은 다 다른 관계는 상관이 없이 이제 접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관계, 이제 가족 이민 쪽이 더 많은 수가 좀 접수가 되어 있는 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으니까 접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청자가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심사하는 과정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거고 그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아무리 이민국에서 열심히 이제 또 서류를 접수가 된 서류를 계속 일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그 1년에 한 해에 내줄 수 있는 그 분류 해당하시는 분들께 내줄 수 있는 비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영주권 수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으시죠. 네. 그러셔서 일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민 같은 경우는 지금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예로 들어드리자면 이제 이해가 쉬운 예로 들어드리자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네. 받은 이제 특기자들 예를 들어드렸던 게 뭐 노벨상을 수상한 뭐 학자라든가 이제 뭐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그 학계에서 굉장한 이제 그만한 명망이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해당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1순위시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또 그 보통 이제 뭐 주재원 비자라고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주재원 비자에서 또 연결이 돼서 하실 수 있는
영주권이 또 그 1순위로도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되시려면 주재원 비자로 있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되시는 거는 아니시고요. 이제 그런 국제 기업에서 이제 간부급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그 맡은 직책과에 따라서 이제 해당이 또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취업이민 1순위시고요. 그러시고 2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학위 취득자 네. 아니면은 학사를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5년 이상 이제 유경력자. 예,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시고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제 3순위셨던 거고요. 그리고 특기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어떤 특기자 말씀하세요? 무슨 뭐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히 예술 분야라든가 네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그런 특기자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제 1순위로 해당이 되실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정을 다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1순위로도 해당이 되시겠죠. 네. 그러시고 이제 그분들이 또 이거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영주권 문화와 관련해서 이민 쪽, 그러니까는 영주권을 받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음악이나 예체능 쪽에 특기자분들이 받으셔서 미국에 이제 단기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그 단기 체류에 대한 그런 비자, 영주권까지는 아직 아니시지만 체류하실 수 있는 비자 같은 경우도 또 예체능 분야의 종사자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비자들이 또 있으시니까는 나중에라도 또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제가 또 한번 다뤄드릴 수 있어요. 일단 취업이민 이제 4순위, 5순위 아까 이제 또 말씀하셨었는데 4순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교 쪽 그래서 이제 종교 이민으로 하시는 분들, 목회자분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4순위는. 그리고 4순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분들 말고도 보통은 이제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 4순위로 하는 거다. 이제 종교 영주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취업이민 4순위에 그렇게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그분들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이제 또 해당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순위도 아까 오픈되어 있다라고 5순위도 오픈되어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을 때 5순위 같은 경우도 오픈 아직 되어 있고요. 올해 회계연도에. 그리고 5순위는 다른 게 아니고 투자이민 말씀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이민인데도 왜 취업이민에 그럼 해당이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은 그 고용 기회를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또 이제 그런 쪽과 관련이 있고 투자를 해서 그 회사에 이제 또 고용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투자 이민도 취업 이민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투자 이민도 취업 이민으로 다 분류가 된다. 네네. 그래서 투자 이민이 엄밀히 얘기해서는 취업 이민 5순위 되시는 거죠. 네. 그러셔서 일단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순위 우선일자가 지금 보시면 거의 이번 회계연도 지금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씩 당겨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세요. 그러니까는 3순위로 취업이민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시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 날짜 때문에 이제 영주권 진행 그 서류까지 들어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시니까 정말 사실은 그러면 거의 오픈되어 있는 거와 비슷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정말 과거에 정말로 많이 기다리실 때는 뭐 4년에서 7년 이상까지도 기다리고 이러셨던 적 있으셨는데 정말 많이 당겨진 거예요. 그러게요. 굉장히 많이 당겨졌네요. 1914년이라 그러면. 아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일단 지난해 이제 9월에 접수된 서류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1단계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동 승인을 받으면 거의 대기 시간이 이제 길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취업 이민 이제 청원이랑 영주권이 이제 그게 대기 기간만 없다면 동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그러면 더 이상 그거보다 좋을 수 있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이 3순위가 이제 너무나 길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2순위로 맞춰서 해보시려고 스폰서를 열심히 찾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진행을 못 하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3순위로 진행하시면서도 이렇게 되시니까 정말 예, 다행인 일이죠. 예.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그게 진전이 안 돼서 네. 좀 안타까운데 빨리 네. 가족들이 재회해서 그러게요.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가족들 간에는 간절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진전이 많이 안 돼서 예. 참 안타까우네요. 그러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지금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2월과 3월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채 한 달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이제 20일 뭐 이렇게 되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지금 뭐 일주일 겨우 당겨지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으니까 많이 안타깝고 지금 한참 더 기다리셔야 되시니까 예, 급하게 기다리실 때는 이제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신 상황이시죠. 네. 또 취업 이민이 저렇게 또 많이 진전이 되다 보면 또 가족 이민이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빨리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법적으로 무슨 이제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 뜻은 비자 수가 지금 쿼터가 정해져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이 법으로 받아들여져서 법에 정말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적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려면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상원과 하원을 통해서 다 이제 새 법으로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오늘 내일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으로 보자면 이렇게 취업이민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당겨지다 보면 또 이 당겨진 것을 보고서 여태 진행을 원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대기 기간도 길고 하니까 진행을 이제 안 하시고 주저하시고 계셨던 만약에 그런 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진행을 계속 서둘러서 하게 되신다 그러면 케이스들이 이제 또 그러면 더 많이 접수가 되니까 오히려 나중에 또 이제 몇 달이 흘러서는 그 더 많이 접수됐던 케이스들이 반영이 되어서 또 계속 이렇게 한 달 발표가 났을 때 한 6개월씩 당겨지던 것이 또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6개월까지 빨리빨리 이렇게 많이씩 당겨지지는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들 이제 흐름이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세요.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많이 케이스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진행을 다 하는데 이제 적체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접수된 케이스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좋죠. 예. 오늘 최근 이민법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번에 3월 지금 영주권 문호가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가족 이민 쪽은 지금 좀 그렇게 많이 당겨지지가 않은 상황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취업 이민 쪽은 정말로 특히 취업 이민 3순위랑은 정말 많이 앞으로 당겨지셔서 또 지금 지난 한 6개월간 봤을 때 정말 거의 매월 평균 한 6개월치 정도씩은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이렇게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3순위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애틀랜타 생활정보 법률 시간에 최근 이민법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진명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이민, 가족들은 함께 사는 그런 서로의 모습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전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진전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인내심 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시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